네, 네, 안녕하세요. 해강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연경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독서 책을 저는 예전에 한번 굉장히 가볍게 읽고 넘어갔었는데요. 가볍게 읽고 넘어갔다가 이번에 독서 발표를 맡으니까 이게 가볍게 읽어지지가 않아서 더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독서 미팅을 준비하면서 두 번 반복해서 계속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를 좀 토대로 나눠보도록 할 테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1페이지 6부터 63페이지까지 1장에서 7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은 읽을수록 좀 뭔가 강력한 가르침이랑 좀 지혜가 정말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가슴에 새겨둘 책이다. 이거는 PM 사업을 떠나서 정말 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같이 좀 뭔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그런 교훈이 굉장히 많은 책이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제가 본 거, 이제 본계적으로 저는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1장에서 본 것은 이제 하비드라는 이제 모든 사장님들이 책을 읽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제 공유를 할 텐데요. 1장에서는 하비드의 궁전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페이지이죠. 페이지이고, 그래서 그 하비드 궁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집사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에게 마지막 계획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에라스무스에게 털어놓는 이 마지막 계획을 하피드라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리샤를 제외하고는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제 털어놓게 되면서요. 이 에라스무스 자네는 늘 자네 자신보다도 나를 걱정해 왔지. 자네는 우리가 사업을 거두고 난 뒤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지 않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하피드가 어, 에라스무스라는 집사에게 나는 오래전부터 자네의 우정을 나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가장 좀 많이 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단락인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네에게 주는 것은 자네의 변함없는 충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네는 자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법을 터득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배려 때문에 나는 자네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면서 자기의 계획을 서둘러 실행해 달라라고 하면서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자산이고 내 삶의 모래시계는 거의 다 채워졌다네 라는 이 마지막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단락에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피드와 이 집사 에라스무스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약간 PM 사업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스폰서와 약간 파트너, 이 사이가 하피드와 에라스무스의 이 사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뭔가 그렇게 접목을 해보면서 이 에라스무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법을 터득한 에라스무스를 보고 이 저희가 항상 나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이제 카네기 아침 글에 올라오는 거에도 항상 이제 감명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 이익보다 미팅을 할 때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이나 프로스펙터 분들이 얻게 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용을 이 현장에서도 우리의 이 PM 타이밍이다 하면서 말을 요즘에 더더욱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2025년도에 정말 많은 이 약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간과 타이밍은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
사장님들, 사장님들을 돕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이제 1장이고요. 그리고 2장에서 제가 본 것은 이제 3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을 이 하피드가 에라스무스 집사를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그 안에는 정말 정말 많은 이 금은보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등 정말 많은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현실은 편백나무 괴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텅텅 빈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텅텅 빈 방이었으나 다이아몬드의 광채로 이 방이 가득 찬다고 해도 지금 이 작은 나무 괴짝 속에서 자네가 보고 있는 것들의 가치보다 크지는 못할 걸세 하면서 하피드는 에라스무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렸던 성공, 행복, 사랑, 마음의 평화, 그리고 부귀는 모두 다 몇 안 되는 이 두루마리 안에 담긴 것들 덕일세라고 하면서 나무 괴짝과 그것을 나에게 넘겨준 현인에 대한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을 것이라네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 괴짝 안에 있는 두루마리 안에는 장사의 원리와 법칙, 그리고 본질, 근본적인 진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 두루마리의 비밀을 익히고 연습을 해야만 한다. 이 원칙들을 다 터득한다면 원하는 모든 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피드는 얘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각 원칙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 습관이 되어야 하고 성격의 일부가 될 때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이기만 한다면 매우 단순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2장에서 제가 깨달은 거는 PM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항상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듯이 이 아침 일기나 고개더, 개인 시스템부터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작은 거. 여기서 온라인 사무실에서 이 올리는 게 뭐 별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이 별거 아닌 작은 습관들이 굉장히 큰 사실은 별거일 수 있다라는 깨달음과 적용할 것은 PM 사업의 성공도 정해져 있다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그룹장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죠. 쇼더 플랜, 그리고 뭐 성공의 법칙 8단계라든지 이제 화려한 테크닉보다는 회사의 모토 심플을 정말 기준으로 유즈톡 데모, 회사에서 말하는 그 유즈톡 데모를 단순히 반복한다면 원하는 직급 우리 모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제가 이제 본 건 여기서는 이 하피드의 야망을 조금 볼 수 있었어요. 근데 2장까지 이제 성공했던 하피드라면 3장부터는 하피드가 과거로 돌아가서 성공을 이루기 전에 그 모습, 과거의 이야기들을 조금 그 집사에게 얘기를 하는 단락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피드가 부자가 되기 전에, 이 위대한 상인이 되기 전에, 그때 당시 주인에게 저의 야망은 주인님보다 더 큰 상인이 되는 거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야망 넘치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인님처럼 할 것이고, 저의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주인이 삶의 목표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네. 진정한 부는 마음에 쌓이는 것이지 지갑에 모이는 것이 아닐세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부를 쫓지 말고 부자가 될 목적으로 일하지 말게나. 그 대신 행복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라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주인이 하피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3장이 굉장히 많이 조금 깨닫게 되는 것도 많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공의 보상은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기에 그 보상이 큰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필요한 도구를 이미 갖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여 실패에 굴복하고 만다.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이 거절과 실패와 모든 장애물들이 정말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나의 마음도 조금 계속 바뀌어 나가는 이 장애물들이 친구라는 거를 모르고 자기 편인 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맞닥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애물을 나의 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PM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다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세일즈에 있어서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 이 약간 장애물, 좌절,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은 수없이 많은 투쟁과 패배 후에 오는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매번 좌절을 겪을 때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좌절을 회피하면 그냥 장래를 포기하는 거다. 그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실패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노력해보지도 않았다는 말과 같으니까 이 말도 굉장히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저희가 이런 실패나 좌절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면 실패가 결코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깨닫고 이제 적용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가 최근에 베를린에서도 이 3장을 보고 무릎을 쳤던 게 롤프 소르고 회장님이 불을 쫓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1년 전에 회사를 창업할 때 불을 쫓지 않았다. 불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을 쫓지 말아라. 삶의 목표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 롤프 소르고 회장님이 딱 떠오르시면서 정말 불을 쫓고 있었던 회사들은 이제 뭐 헤지펀드의 회사가 이렇게 팔아가면서 사업자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창립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롤프 소르고 회장님께서는 전 세계 1위, 글로벌 1위가 목표이고 그리고 다 같이 파트너들과 더 나은 삶,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런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3장을 봤을 때 그 불을 쫓지 않는 롤프 소르고 회장님의 철학까지도 조금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위대한 상인이 무조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목표나 가치는 잊어버리고 안전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모두가 이 목표 설정 너무 중요한데 정말 이 작은 목표 하나 성취했다고 그냥 안전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작년 슬로건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은 안전지대 밖에서 이루어진다. 재작년 슬로건이었는데요. PM의 슬로건이 또 이제 같이 접목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성공은 안전지대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성공에 만족하여 오늘의 편안함을 찾는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제 숨이 붙어 있는 한, 내 목표가 있는 한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조금 깨달았던 장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계속 시험에 받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되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제 성경 구절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시험에 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공하기 전까지는 우리 계속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고독과 싸워 나가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용할 거는 PM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PM을 왜 시작했는지, 내 Y가 무엇인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절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즐기는 사람이 된다면 누구나 성공하겠다라고 이제 피사업에 적용할 거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네 번째 장에서는 제가 봤던 것들은 이렇게 좀 많이 글에 나왔던 거예요. 이 우리 책에 나왔던 거를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들이 우리 사업자들도 초반에 초기 사업자들이 좀 비슷한 좀 바꿔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그랬고 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왜 안 먹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업이 좋다고 하는데 왜 안 하지? 라는 등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총 맞고 오고 거절당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도 이것은 내 삶의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거 안 맞나 보다. 난 이거 못하겠다. 이거 잘하는 사람은 그냥 따로 정해져 있나 보다. 라는 이 동굴 속으로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초반에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러면서 이 하피드도 성공하기 전에 똑같이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내 삶의 길이 아닌가 보다. 아마도 나는 그냥 낙타지기를 하면서 그냥 하루 일당, 뭐 하루 뭐 한 달 월급 이런 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성공자인 이 사람도 그 전에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가도 이제 그때 자기가 정말 자기의 와이, 정말 이렇게 성공을 하고 싶은 그 하피드의 와이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자를 정말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그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와이가 굉장히 강력했었던 하피드인데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그의 엄격한 아버지 갈래가 떠오르면서 그 의심들이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사라지면서 이제 그런 사장에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어떤 의혹들도 모두 몰아내고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얻는 이유와 다시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거를 왜 했는지, 왜 하고 싶은지, 왜 해야 하는지에 강력한 와이, 그 강력한 하피드의 와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피드도 용기를 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PM 사업에서는 계속 목표 시각화, 저희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보물 지도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드림보드를 작성해 보기도 하고 또 투두리스트 뭐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성을 써내려 가보기도 하고 써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넣고 이런 것들이 좀 매달 내가 갖고 있는 목표나 좀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먼 미래까지도 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런 뭐 좀 목표 시각화를 적용을 해서 집안에 곳곳에 붙여놓는 것들 적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것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게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한 이런 생각들이 예전에 롤프소르고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당연하게 원래 드는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한 끗 차이기는 한데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것과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야. 성공으로 가는 건 힘든 거야. 이런 당연한 거 원래 그런 거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마음이 조금은 좀 진짜 씻겨 내려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들. 진짜로 그냥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냥 한마디만 내가 되새겨 보면은 좀 힘든 게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다시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제가 이제 본 것들은, 이 5장에서는 하피드가 이제 그 자기의 그 성공하기 전에 주인이었던 파트로스라는 사람이 하피드한테 이제 이러한 어떠한 옷을, 붉은빛이 나는 옷을 잘 팔아보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책 읽어보셔서 다들 아시죠, 네요? 그래서 시켰는데 이제 하피드는 거기서 하나도 팔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하피드는 머리를 숙이고 갔기 때문에 이제 좌절을 한 거죠. 하나도 못 팔았으니까. 주인님의 이 얘기에 나는 성공을 하지 못했으니까 머리를 숙이고 이제 좌절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별빛이 하피드의 갈 길을 환히 비추고 있다는 것을 하피드는 깨닫지 못했어요. 못했고 하피드가 베들레헴에서 겪었던 끝없는 거절과 좌절 그리고 모욕적인 일들에 대해서 파트로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귀를 기울여서 파트로스 주인은 들어요. 그래서 도자기 상인이 그의 가게에서 하피드를 내동댕이 쳤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가격을 깎아줄 수 없다고 하자, 옷을 하피드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로사 병사의 얘기에서는 이제 파트로스의 집 주인은 미소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네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파트로스, 멘토가 하피드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생각을 한 게 저희가 거절을 받고 오고 스폰서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얘기하면 막 슬퍼서 막 화가 나서도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스폰서님은 거기에 대해서 스폰서링을 해주면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의연하게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변아름 스폰서님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의연하게 들으시면서 이제 멘토링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 얘기를 나오겠지만 정말 실패가 아니라 끝없는 거절과 모욕을 당하고 실패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져 간다는 거를 스폰서는 아는 거죠. 스폰서님은 아시니까 이 책에서의 파트로스도 의연하게 하피드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PM 사업에서도 이제 초반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거절과 이 실패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뭐 거절과 실패를 많이 당해 보는 일이 영업이나 뭘 하지 않았더라면 잘 없으니까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데 그런 많은 거절과 실패 후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장님들 모두가 믿고 이제 감정의 행동에 이끌리는 내가 아니라 다음 넥스트로 그냥 행동을 한다면 감정을 다스리는 이 사업가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가짐을 딱 적용을 이제 하면 이제 그 다음 넥스트가 술술술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6장에서 7장에서 제가 이제 본 것들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봤는데요. 이 6장, 7장에서는 하피드가 그 멘토 파트로스에게 부의 비밀이 든 괴짝을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는데 그 안에는 각각 번호가 적힌 10개의 가죽 두루마리가 있고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학습 비법이 적혀 있대요. 학습 비법이 적혀 있고 나머지 두루마리에는 상술로서 큰 성공을 거두는 데 필요한 비법과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1년 동안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두루마리의 현명한 말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고 첫 번째 두루마리에 적힌 말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네. 그 말들은 곧 나의 사고방식으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마침내 내 습관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두루마리라고 쓰인 것을 열어 그것을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만 다른 두루마리에 적힌 장사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비법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면 실패가 저를 이길 수 없겠지요? 라고 하는 하피드가 멘토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멘토에게. 그래서 저도 이제 직급을 갈 때마다 항상 스폰서님한테 누구나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고, 제 파트너 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스폰서님한테 항상, 이번 달 저 뭐 될까요? SP 될까요? PT 될까요? 뭐 EVP 될까요? 라는 음. 그런 이제 질문을 그냥 확답을 듣고 싶은 거죠. 된다라는 확답을 듣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확인을 받고 싶고, 좀 뭔가 안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이 우리의 사업가도 적용이 되면서 이 질문이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면 실패가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멘토의 이제 강력한 말에 이 장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습관과 반복, 계속적으로 정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습관이랑 반복이라는 단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유지해 나가면 나의 목표와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PM 사업의 마지막으로 이 6장에서 7장 적용할 것들은 김승준 부장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문구가 이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아침 일기 써야 되고, 고개도 올려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시스템 나가야 되고, 아는데 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똑같이 얘기를 해주지만
얘기를 해줘도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듯이 이러한 이제 정말 작은 습관들과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독서와 시스템 참여, 에너지 관리, 이제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면 이 나의 사고와 행동이 바뀌면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직급에 도달을 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락을 또 마무리를 마치면서 생각을 해봤던 것들이 이런 위대한 상인의 비밀 말고도 이런 자기계발서나 뭐 성공의 비밀, 부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책들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면서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근데 그들이 아는데도 사실 성공을 했거나 부자가 또 아니잖아요. 그들도. 근데 이 성공의 법칙은 2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성공의 법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지금 저희가 뭐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에 나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이 현재 나의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장님들도 지금 나의 습관이 과연 즐거운, 정말 내가 뿌듯해하는 나의 습관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행복하고 즐거움이 이제 되는 습관을 장착하는 이제 실천하시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 뭐 마지막에 말이 꼬이네요.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실천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라는 이 메시지로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뭐 너무 난 본격적이 뭔가 했더니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한 거. 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김영경 사장님 참 차분하게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 제가 마무리할 때 이제 제가 멘트를 좀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준비해 주신 우리 고유진 사장님 나와주세요. 아, 고유진 사장님 아니고 그럼 바로 이제 나성경 사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성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그 위대한 상인의 비밀은 독서 미팅 맡으면서 처음 읽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북으로 봐서 얼마나 얇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체감은 못했는데, 근데 간결하지만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되게 중요한 메시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 다음 파트부터 이어서 할 텐데, 이거를 나누기 이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람들 자기계발서 많이 읽으셨나요?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읽은 책이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되셨나요?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저에게 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시장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얼마 있으면 50인데 참 나이값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40에서 50 정도 살았고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는 교회를 알게 돼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뉴스킨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책이랑 강의를 들었는데 여전히 저는 그 많은 가르침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시야가 좁고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넓은 마음이 없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나는 되게 많이 배웠는데 왜 아직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더니 그나마 그래서 너 그 정도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적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사장님들이 아까 조금 전에 김연경 사장님도 얘기해 줬다시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거나 완전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나에게 몇 년 전에 그 던졌던 것처럼 오늘도 그냥 좋은 얘기 들었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2025년 지금까지 하는 다른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의 이야기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처음에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처음에 부제 혹시 보셨어요? 어, 2025년은 우리 각자 모두가 결실을 맺는 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이 10가지 원칙을 그대로, 진짜 그대로 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25년에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또한 누군가는요, 진짜 원할 때 이 삶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두루마리를 되게 값지고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 너무 쉽게 널려 있잖아요. 근데 이 책 내용에서는 내가 진짜 원하고 잘하고 싶은데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두루마리를 손에 쥘 수 있게 돼요. 두 사람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진짜 원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두루마리를 볼 때마다 그냥 막 본 게 아니라요. 진짜로 그게 습관이 되고 나서 한 달 동안 계속 적용하고 나서 그 다음 거 열어보고 그 다음 거 열어보고 그만큼 굉장히 가치 있게 이 사람들은 이거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원칙을 얘기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강력하게 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제일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나 무엇을 팔면서 산다. 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무엇을 팔면서 산다.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이도 매 순간 자신의 지식이나 의술, 손재주, 예술적 기, 감성, 하물며 좋은 인상.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재밌었는데 좋은 인상까지 팔고 있는 셈이니 제일 마지막에 기왕이면 제대로 팔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무언가를 팔고 있나요? 네. 저희도 PM 제품을 유통을 하고요. 또 우리의 이 PM의 비전을 전달하고 팔고 있고 또 어쩌면 또 나를 팔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팔고 누군가는 팔면서 사는 부분이고 그게 큰 수익을 내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제대로 팔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일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피디에 이어서 다음 사람이 두루마리를 갖고 가는데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4년 동안 전파했지만 아주 많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인을 찾아가 봐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어떤 말씀이나 메시지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 상인한테 가서 이거를 잘 배워와라 라고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러 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10가지의 두루마리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부터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하나하나 완전히 다 깊이 있게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순위로 조금 6가지 정도 다루고 나머지는 좀 가볍게 지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김승준 그룹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장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지금 이 시기에 되게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며칠 있으면 2025년이죠. 그럼 우리가 사실 매일 24시간이고 1월 1일이 돼도 똑같죠.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가짐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며칠이 지났을 때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PM인이면 2025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작하는 해에 내가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제일 먼저는 마음을 먹자. 예. 왜냐하면 마음 먹는 것부터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다 있고 이제 진짜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부터가 우리가 2025년을 출발하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김영교 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습관이다. 음. 실패한 사람과 성공의 차이는 딱 하나 습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고 나쁜 습관은 실패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정확하게 처음 시작하는 거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다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된대요. 그리고 어차피 습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나쁜 습관 말고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행동은 습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가장 악한 폭군이 습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습관이라고 하는 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거를 나도 모르게 계속 습관으로 해버리면 사실 25년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버리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습관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습관으로 채우는 방법뿐이다. 내가 혹시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그거를 좋은 습관으로 바꿔버리겠다고 맘먹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거는 이 두루마리에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나를 성공으로 인도할 좋은 습관으로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대요. 이 안에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얇고 되게 간결하고 단순해서 너무 너무 쉽게 읽지 말아라. 이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고 이거를 다 해냈을 때 진짜 좋은 습관을 성공하는 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곱씹고 곱씹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어떨 때는 와닿고 어떨 때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려고 마음 먹었고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마음 먹었다면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오늘 해내야 내가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미뤄버린다면 내가 습관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보통은, 이런 데 많이 시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상처받은 거, 이미 지나간 시간, 그거에 대한 것들을 슬퍼하는데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걱정거리, 어떤 많은 그런 것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 걱정하는데 또 오늘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내일이라고 하는 함정 중에 하나는 미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나중에, 내일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거죠, 지금.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가버렸고, 아직 내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결정할 수 있어요.
아, 나 오늘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내 삶에 적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잘 경청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잘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이 시간에도 나는 그냥 또 하나의 지나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이 메시지로 인해서 내가 다음에 연결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걸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오늘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누적이 되고 좋은 습관이 돼서 나의 결과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진짜 오늘 이 순간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에게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말인데, 미루는 행위를 하지 말자. 즉각적인 행동으로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으로 미루지 말자. 아마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만, 오늘 밤에 고개 더 오늘 하고 자야지라고 하는 분이 있고, 아, 내일 해야지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25년도에 우리가 미루지 말자. 그래서 오늘의 일은 오늘에 다 완수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좀 되게, 아팠어요. 이제 이 게으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음식이나 옷, 따스함을 훔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예. 뭐 요즘에 뭐 음식 못 먹고 옷 못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사실 다른 의미로 보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것도 내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쩌면 잃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게으름과 안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PM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누군가는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사장님들도 PM 사업 같이 많이 했지만 지금 이곳에 안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이 이 마음을 먹고 했으면 사실 이곳에 같이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내가 밀고 나가겠다. 이 마음을 애초에 먹었다면 사실 성공할 때까지는 기우제 같은 거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내가 어쨌든 PM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닌데 내가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이거를 끝까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는 다 사실 성공할 거예요. 누군가는 조금 더 빠르게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만 있을 뿐 내가 이 마음을 성공할 때까지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는 모두 성공할 수 있어서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에 보면 이 책에 이 참나무를 비유하거든요. 굉장히 큰 참나무가 있다. 근데 나는 이 참나무를 넘어뜨릴 건데 이 한 번 한 번 내려치는 게 나의 매일의 노력이 될 것이다. 근데 이 큰 참나무를 한 번에 내려칠 수 있나요? 그 어떤 사람도 한 방에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도끼질은 이 진동도 주지 못할지 모른다. 내가 이 나무를 쳤는지 정도의 진동도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도끼질도 역시 그러할 거다. 한 번 한 번 도끼질은 너무 미약해서 어쩌면 아무런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나? 진짜 결과가 날까? 라고 하는 나의 매일매일의 행동은 너무 작아 보이는데, 이게 과연 끝점까지 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런 미약한 도끼질이 결국은 참나무를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내 노력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사장님들께서 이런 그림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 앞이 그 끝이 보이지는 않아서 계속해서 내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 올까?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 누구나 다 PM 사업을 시작할 때 제품도 전달하고 사업도 전달하고 다 시작을 해요. 다 어떤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거절을 받죠.
그거는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나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 하면서 내가 성공할 때까지 하겠다라고 집요하게 마음 먹지 않은 이상 중간에 하다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곳에 근광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걸 믿고 계속해서 끝까지 돌진한다면 그 성공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공이 눈앞에 왔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포기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PM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어떤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거를 꾸준히 해 나가는 분들에게 결국에는 보상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계속 실패도 하겠지만 나는 더욱 노력하리라. 나는 승리에 가까이 가도록 또 한 번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를 한다면 한 번 더 노력할 것이다. 단 하루라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장착하고 25년도에 뛴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때까지 그 집요함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메시지는요.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꼭 필요한가요? 네. 사랑이 없는 성공도 때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쪽짜리 성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공 뒤에 은밀히 감춰진 위대한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는 사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가 다 사람과 사람, 인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구성원 안에 끈끈함, 배려심, 사랑, 뭐 관심,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연결하는 이 선이 어쩌면 사랑인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견고하게 하는 강력한 접착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PM 너무 제품 좋고 사실 보상 좋아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좋은 마음이 빠진다고 해도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행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관계가 좋은 관계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성공한다면 이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오해도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운함도 있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잘해주고 그런 뭐 열심히 하는 파트너는 또 예뻐하고 또 그렇지 않고는 또 무관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누군가에게는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이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들의 어떤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 이 비즈니스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깨지고 이런 거보다 어쩔 때는 그게 더 어떤 감정 소모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카톡 그 프로필에다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편견 없이, 조건 없이 내가 먼저 사랑하자. 그래서 어떨 때는 아까 제가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편견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노력할 때 우리가 진짜 멋있는 네트워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이 말에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내게 다른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 반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 해도 나는 실패할 것이다. 동의가 되세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실력이 좀 부족한 거는요. 스폰서가 도와줄 수 있고 시스템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랑이 진짜 많고 정말 좋은 사람이면 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 같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다음부터 해보기는 하는 건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글을 떠올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리라. 소리는 내어 말하지 않겠지만 이 마음이 내가 먼저 가지게 된다면 상대방은 느낀다는 거예요. 나의 눈을 통해서 느끼고 내 이맛살이 펴지게 하고 내 입가에 미소가 짓게 할 거고 저도 오늘 낮에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그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만나기 전이지만 아,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이 나의 사랑을 느낄 때 어찌 내 물건을 마다하겠느냐. 물론 어떤 여기에는 이익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굉장히 진짜 행복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많이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같이 산책을 하면서 아이한테 온유는 그러니까 그 말은 온유는 온유가 마음에 들어? 이제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온유는 온유를 사랑해?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다행히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더니 엄마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온유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엄마는 엄마를 사랑한 지 얼마 안 돼. 엄마는 엄마가 진짜 싫고 마음에 안 들었어.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아서 그래서 엄마는 지금 부족한데 그냥 엄마는 엄마가 좋아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자존감이 생기고 또 나의 내면의 단단함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거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이미 본인을 사랑하고 있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저처럼 예전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커 보이고 나는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뭔가 해내지 못하는 사람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부터 사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사실 사업하면서 감정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좀 많이 영향을 줘버려요, 우리 사업에. 그래서 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해야지 내가 감정에 따라다니면 사실 사업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얘기해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분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맞다. 그렇지만 내가 이 감정에 지배를 받게 돼버리면 오히려 굉장히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는 감정의 행동이 끌려다니고요. 반면 강한 자는 행동으로 감정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감정이 많이 좋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도 안 하고 싶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사실 오늘 같은 시스템에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한 자는 행동으로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네트워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상사가 있고 너가 이만큼 하지 않으면 월급을 안 줘.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정이 안 좋아도 회사 다닐 때는 울면서도 출근하지 않나요? 내가 울면서도 그 일을 해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래도 내가 해낼 거는 해내요. 그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버리면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그런 좋은 습관에 영향을 받아버려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날씨를 내가 다스려라. 그리고 일희일비 하지 말자. 사실 나쁜 감정이 드는 거는 조금 전에 맞는데 또 반면에 사업이 좀 잘 될 때요. 이것도 여기서도 얘기하더라고요. 막 우리가 사업 잘 되면 너무너무 좋았다가 막 붕 떠다니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이제 사업 안 되면 굉장히 깔아앉았다가 어떤 감정의 기복을 그대로 내 표면에 드러내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그 짤에서 잠깐 봤을 때 이렇게 해보기 시작하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불만이 생기거나 어떤 분노, 억울한 일 또는 막 걱정거리, 그다음에 시기, 질투, 공감 못하고 어이없게 되는 상황, 부정이 내 머리에 입력됐을 때 이때 들어왔을 때 제가 느껴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이 생각을 왜 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빠르게 정리해 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감정 소모와 영혼을 갉아먹는 요소인가? 예를 들면 어떤 거는 계속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생각한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보이지 않는 가상의 쓰레기통을 만들고 거기 던져버리거든요. 내가 던진다라고 느낌을 받고 바로 다른 거를 해버려요. 그냥 바로 뭐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거나 다른 걸 했을 때, 그랬을 때 저기 위에 있었던 불만이나 분노나 뭐 기분 나빴던 것들을 빨리 끄집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동엽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언젠가부터 화를 절대 내지 않는데요. 근데 왜 화를 안 내냐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가 화를 내봤더니 결국에는 나만 손해라는 거를 본인이 터득했다고 해요. 사실 첫 번째,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걸 배웠는데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신동엽 씨는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절대 화내지 않고 절대 남의 얘기하지 않는데요. 험담하지 않는데요. 그 험담에 대한 경험도 있으면서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본인이 혼자서 운전할 때도 남이 끼어들 때조차도 본인이 화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소리 내서 화난 거는 내 귀에 듣고 내가 화나 있는 거지 그 상대방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도 그때그때 사실 잘 안 되는 거 알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계획은 쓰레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거를 알고 배웠지만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두루마리를 준다 한들 아무 한 푼도 벌 수 있고 한마디 칭찬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요. 실천하지 않고 빈둥거리느니 실천하고 차라리 실패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되게 막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상대방의 대상도 별로고 진짜 그 미팅이 별로였어. 근데 생각해요. 이 시간이 아까웠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나았나? 라고 봤을 때 차라리 내가 거기 갔다 오고 실패한 게 더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사업을 열심히 해도 힘들고 사업 열심히 안 해도 힘들지 않나요? 사업을 열심히 하면 내 몸이 막 육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힘든데 안 하면 내 머리는 더 힘들어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해버리는 게 낫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마음을 먹고 내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살겠다.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겠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나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겠다. 그리고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겠다.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겠다.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겠다. 이거는 내 목표를 크게 생각하고 공표하고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부분이고요. 나는 실천하겠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겠다. 온전히 인도로서 내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분명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2025년 내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상하게 마음 먹으면 갑자기 뭐 누가 아프고 갑자기 뭐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심, 결단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군가가 강의를 한다고 그룹장님이 얘기를 한다고 결심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해내고 싶은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해서 반드시 25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저는 그 전사에서 뉴스킨을 할 때, 8년 되고 9년 될 때 그 연차를 이야기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싫었어요. 뉴스킨 사업한 지 뭐 8년 됐어요. 9년 됐어요. 오히려 피에 마서 제가 뉴스킨 12년 했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기 싫었냐면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전달할 때 우리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바로 성공한 검증에는 성공자의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비전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계속하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사업을 결정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성공의 결과물들이 쌓아지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의 메시지가 되는 건데 8년이 되고 9년이 됐는데 저는 여전히 메시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8년, 9년, 10년 했으면 그거에 따른 그 횟수에 대한 이 결과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뉴스킨에서 그렇게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메시지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제 연수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PM에 와서는 아마 25년의 끝자락에는 2년 차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메신저와 함께 메시지가 되고 싶어요. 제가 2년 사업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도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메시지로서의도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유종지미라고, 유종의 미랑 비슷한 부분인데,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끝맺음이 좋. 예. 시작은 다 하잖아요. 시작은 하는데 끝맺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25년에는. 그래서 유정지미의 그런 해로 진짜 만들고 싶고 저희에게 다가온 정말 PM 30년 만에 온 기회가 아닐까요? 신제품의 시장, 중국 오픈 시장. 어쩌다가 지금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나가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또 누군가는 아까처럼 제가 제일 처음에 많이 배웠는데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처럼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5년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와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타는 25년을 만들겠다라고 우리 다 같이 결심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부제 2025년은 해강그룹 사장님들이 진짜 다 결실을 맺는 해로 만들면 좋겠다고 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성경 사장님. 아, 너무 좋았고요. 어, 이제 우리 김연경 사장님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 나성경 사장님 처음 제가
여의도 그 리스토레이트 룸인가 파워 칵테일 룸에서 미팅했을 때 처음들 다 뵀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사장님들 지금 많이 잘 사업을 진행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독서 미팅 시간인데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조건 성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면은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이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란 책을 처음에 딱 받고 이 두루마리가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읽는데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이 책에 두루마리대로만 하면은 성공을 한대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좀 모자란 건지 아니면 사람이 굉장히 순수한 건지 난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갖다가 이 책을 갖다가 어떻게 읽었냐,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이게 책을 씹어 먹는다고. 책도 많이 읽고 그때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테이프를 차에서 계속 들으면서 다녔어요. 근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테이프를 계속 들으면 테이프가 늘어져서 못 듣게 돼요. 오래 들으면. 그러면 그 테이프를 갖다가 세 개를 잡아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내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 잠들지도 않는 그 잠재의식의 그 우리의 습관이 이렇게 배인다고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거에 맞는 이 문장들이 저절로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끝도 안 보이는 어려운 길 속에서 어떤 문장이 딱 튀어나오는 거야. 황량한 사막 저편 끝에 푸른 초원이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밀고 나가리라. 이러면서 또 그 고비를 넘기고 넘기고 하면서 아까 그거 있죠. 내가 첫 번째 도끼질은 미약하나 뭐 계속 하면서 그 도끼질 하는 그 문장이 생각나고 개미같이 호랑이를 갉아먹으리라. 그러면서 또 나는 미랄과 다른 것이 나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뭐 이런 모든 문장들이 그때그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공을 한다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로 정신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책과 오디오를 계속 이렇게 가까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 그래서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취 심리 책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기뻤는데, 왜냐면 그거 읽으면 성공한다니까. 그리고 그,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이란 책에도 읽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 사업이 소나무 숲에 불길이 번지듯 번져나가고 돈이 홍수같이 밀려 들어오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책을 막 읽었어요. 그 뒤에 뭐가 나오겠지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뼛속에 피 한 방울까지 긍정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글귀들 그런 것들을 다 지탱을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정말 그 스폰서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그 독서 미팅을 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까 김연경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자기계발서를 안 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안 읽냐면은 거기서 거기래서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김연경 사장님이 답을 내줬어요. 성공의 법칙이 딱 있기 때문에 2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앞으로 2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이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제 대학 동창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계발서 쓰레기 같은 거 자기는 안 읽는데요. 그 요번에 제가 대학 동창회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가서 얘기하다가 또 그 친구가 책 얘기를 꺼내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쓰레기 같은 거에서 안 읽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장미를 찾아냈어. 그 말을 했더니 걔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든지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정화된 언어가 나오고 보케블 단어가 달라져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책을 읽는데 알기 위해서 읽지 마세요, 사장님들. 알기 위해서 읽지 말고요. 읽으면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관점이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읽지 말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가르치기 위해서 읽으면은요, 책의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책을 읽을 때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독서 미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